원피스 초반부 당시 1억 베리 현상금이 걸렸던 거병 해적단의 선장 도리 브로기. 100여 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들의 현상금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각 18억, 합 36억 베리로 수직 상승해 단숨에 사황에 버금가는 현상금이 걸렸는데요. 그동안 설정만 거창하고 형편없었던 거인족의 위상을 최종장에서 제대로 드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원피스 이야기 도리 브로기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명 파랑 귀신 도리, 붉은 귀신 브로기, 현상금 18억 베리, 소속 거병 해적단. 도리 브로기는 수백 년 전부터 악명을 떨쳤던 거인족으로 구성된 거병 해적단의 선장입니다. 검을 사용하며 흑백의 긴 턱수염을 지녔고 장수들이 썼을 법한 투구를 착용한 쪽이 도리, 도끼를 사용하고 금발의 반달 형태 턱수염과 두 개의 뿔이 있는 투구를 착용한 쪽이 브로기입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서로 가장 친하고 신뢰하지만 누가 더 큰 해왕류를 잡았냐는 질문에 대한 말싸움을 시작으로 끝내 결투로 번지게 되면서 무려 100년이 넘도록 혈투를 벌였습니다. 이들의 전적은 73,556전 모두 무승부였을 만큼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합니다. 원피스에서 현상금은 정확한 지표로 삼긴 어려우나 어느 정도는 강력함을 나타내는 척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현상금 인플레가 발생하기 전부터 각각 억 단위의 현상금을 보유했던 만큼 둘이 치고받고 싸우느라 100년이나 활동을 중단하면서 그동안 갱신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활동 재개 이후 100년에 걸친 물가 변동이 반영되어 각각 18억 베리, 합 36억 베리로 갱신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정부가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사왕이 된 루피의 현상금이 30억임을 고려하면 도리 브로기의 잠재 위험도는 가히 사왕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중 시점으로부터 약 100년 전 도리와 브로기가 거대한 해왕류를 잡고 리틀 가든에서 부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한 소녀가 누가 잡은 해왕류가 더 컸냐고 질문합니다. 직후 자신이 잡은 해왕류가 더 크다고 주장하다가 얼마 안가 결투로 이어지면서 무려 100년 동안 승부를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활동이 중단된 거병 해적단은 와해되었고 도리와 브로기는 싸우게 된 이유 따윈 진작에 까먹은 채 그저 호승심과 전투에 대한 긍지만으로 화산이 터지는 걸 신호삼아 전투를 이어갑니다. 어느 날 밀짚모자 일행이 리틀가든에 오게 되었고 도리 브로기는 밀짚모자 일행과 빠르게 친해졌으나 바로크 워크스의 계략으로 도리가 마시던 술이 내장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도리는 최근에 섬에 방문한 밀짚모자 해적단을 의심했고 곧바로 루피와 전투에 돌입합니다. 도리는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도 루피를 제압했는데 폭발 때문에 내장이 상한 상태에서 루피에게 공격까지 당한 여파로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잠시 후 도리는 루피 일행이 범인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는데 곧바로 결투의 신호인 화산이 폭발합니다. 도리는 자신을 말리려는 루피를 거대한 바위로 뭉개더니 오해에 대해 사과하고 내상을 입은 채 브로기와의 전투로 향합니다. 도리는 브로기와 필사적으로 결투했지만 기존의 부상과 미스터3의 함정으로 결국 빈틈을 보이게 되면서 끝내 브로기의 도끼에 맞고 쓰러집니다. 이어서 브로기도 미스터3의 함정에 걸렸지만 다행히 루피 일행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사실 브로기도 도리의 상태가 이상함을 눈치챘지만 전사들의 긍지가 걸린 싸움이기에 모르는 척 했다고 합니다. 허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브로기는 명예롭지 못한 승부였음에 한탄하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도리를 보며 오열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리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상태였고 브로기가 한창 오열하던 중에 깨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해보니 이들이 100년 동안 수도 없이 싸우면서 단 한 번도 무기를 교체하지 않은 탓에 무기가 다를 대로 닳고 녹슬어 제 위력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상태의 무기로는 치명상을 입힐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한편 조로와 상디가 누가 더 큰 사냥감을 잡았는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본 도리와 브로기는 비슷한 기억을 떠올릴 뻔했지만 이미 새하얗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후 루피 일행이 리틀 가든을 떠나려 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릴 믿고 똑바로 전진하라고 말해줍니다. 루피 일행이 출항하던 중 거대한 금붕어가 출몰했는데 도리 브로기가 거인족 5위 패국으로 거대한 해양류에게 구멍을 뚫어버리면서 루피 일행이 무사히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엘바프 전사의 힘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들의 검과 도끼도 수명을 다해 부서지면서 싸움도 끝났겠다 마침내 엘바프로 돌아가는가 했지만 아직 승부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엔 주먹으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거병 해적단 일원이었던 오이모와 카시는 도리 브로기가 50년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은 도리 브로기가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고 애니에스 로비 정문을 100년간 사수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짓 정보에 속아 본지기를 자처합니다. 하지만 훗날 루피 일행과 프랑키 패밀리에게 뚫리게 되면서 도리 브로기를 구하지 못했다며 펑펑 울던 중 우소백에서 진실을 전해 듣자 곧바로 해군과 한바탕 하고 있던 루피 일행을 돕습니다. 이후 오이모와 카시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딱히 선장들의 싸움을 말릴 생각은 없지만 100년 만에 얼굴이나 볼 겸 리틀가든에 들립니다. 한동안 도리 브로기의 싸움을 지켜보다가 차라리 무기라도 재정비한 다음에 싸우라고 설득했고 이에 수긍한 도리 브로기는 엘바프로 돌아갑니다. 도리 브로기가 엘바프에 머무르던 중 엘바프에 머물던 샹크스가 키드 해적단을 잡기 위해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흔쾌히 승낙합니다. 도리 브로기는 이전에 선보였던 기술인 패국으로 키드 해적단의 함선을 반으로 가르면서 괴멸시킵니다. 이후 에그헤드 연구원들의 배를 침몰시키려던 해군을 거병 해적단이 격퇴했음이 밝혀졌고 루피를 태양의 신이라고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루피의 조력자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후 오로선과 잠시 맞붙었던 리찐모자 일행의 탈출을 돕고 함께 엘바프로 향합니다. 이전 사왕이었던 카이도가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적단 전원을 능력자로 만들고자 스마일을 기용했다면 빅맘은 시저 클라운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거인족을 만들어내려고 했었습니다. 거인족은 인간을 상회하는 피지컬을 보유한 데다 열매 능력 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인족으로 구성된 나라 엘바프는 군사 국가로서 최강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도 거인족을 해군 측에 포섭하고자 마더와 자작극을 꾸몄던 만큼 거인족의 포텐셜은 이미 세계관 내에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인족으로 구성된 거병 해적단은 온갖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악명이 높았고 이들을 도리 브로기가 2인 선장 체제로 이끌었습니다. 최종장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하면서 키드 해적단 괴멸을 시작으로 거인족의 진정한 강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 다 한쪽 팔에 방패를 부착한 채 도리는 검, 브로기는 도끼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방패로 공격을 막아내는 건 당연하고 상대를 밀치는 카운터로도 활용합니다. 이들의 강력함을 짧고 굵게 보여줬던 건 패국이라는 기술로 거인족 최강의 창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만물에 바람구멍을 내는 기술이라고 하며 빅토리아 펑크홀을 반으로 갈랐을 때 원형의 충격파가 직선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빅맘의 위국이나 카이도와의 협동기인 폐해와 흡사한데요. 이에 대해 패국은 패기를 발사하는 기술이고 위국이나 폐해는 무기의 패기를 휘감는 식으로 발동 방식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만 도리 브로기의 패기 사용 가능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패국은 순수 괴력만으로 날린 충격파고 빅맘과 카이도가 거인족에 미치지 못하는 힘을 패기로 충당해서 만든 기술이 위국과 폐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재 초반 이후 오랜만에 얼굴을 비췄던 도리 브로기. 거인족의 강력함은 작중 세계관에서 공인된 설정임에도 널리 알려진 종족의 특성과 명성에 비해 아쉽게도 작중에선 대우가 썩 좋지 못한데요. 과연 암울한 거인족의 위상을 도리 브로기가 드높일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